네, 이제 3절 C++ 언어의 객체 지향 언어로서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는 객체 지향 언어의 핵심인 클래스에 대한 정의, 그리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즉 그 객체 지향 개념의 세 가지 개념, 캡슐화, 개성, 다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C 언어에서 있던 스트럭트와 굉장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C 언어의 스트럭트는 뭐 대충 상기해 보면 어떤 데이터 멤버들이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러나 클래스는 스트럭처와 틀리게 멤버 베리어블즈와 멤버 베리어블즈가 들어가는 것은 스트럭처와 같으나 멤버 펑션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밑에 이제 어떤 포인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했는데요. 스트럭처와 유사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스트럭처 정의와 유사하게 데이터 멤버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랫부분에 보면 setxy라는 함수와 함수 정의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클래스는 내부에 멤버 펑션 이런 함수들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하게 함수를 합쳤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좀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그 실제 세계의 사물을 모델링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를 보시죠.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는 어떤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상태 혹은 속성 이런 게 어트리뷰츠나 스테이트나 어트리뷰츠 같은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색깔이 뭐냐, 맛이 어떠냐, 뭐 무기가 어떠냐, 크기가 어떠냐, 이런 이제 상태가 있죠. 또 이 사과에 관련된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행위는 예를 들어서 사과를 먹는다, 사과 껍질을 깎는다, 이런 행위가 있죠. 역시 이제 실제 세계 사물은 어떤 상태와 행위가 결합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컵을 먹는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되죠. 그렇게 이제 어떤 사물과 행위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클래스라는 것도 그런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어떤 멤버 베리어블은 이런 상태,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것이고, 멤버 펑션이라는 것들은 어떤 이 객체와 관련된 행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클래스라는 것은 객체의 상태와 행위를 결합한 것이다. 이런 실제 사물을 모델링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클래스라 C++에서 클래스 오브젝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개 혼용돼서 쓰기도 하지만 C++에서는 클래스는 타입, 오브젝트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클래스는 붕어빵 기계고, 붕어빵 틀이고, 오브젝트는 붕어빵이죠. 실제로 이제 이 클래스를 생성하는 걸 보면 포인트라는 클래스 타입을 정의하고 PT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PT라는 인스턴스가 실제로 메모리에 할당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오브젝트로 불린다는 얘기죠. 이 멤버 데이터는 C의 스트럭처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멤버 함수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기체 자체이기 때문에 .dot 연산자를 써서 setxy 함수를 쓰는 예를 보이고 있습니다. setxy 함수 15를 주고, 그 다음에 getx, gety 함수를 쓰는 예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멤버 데이터를 접근한 것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서 멤버 데이터 pt.m_nx는 10 이렇게 쓰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죠. 이 멤버 변수가 왜 이렇게 이름이 복잡하냐, 이렇게 궁금하실 분도 있을 텐데, 일반적 관행으로 m_라는 것은 어떤 멤버 베리어블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n이란 것은
헝가리안 표기법이죠. 이거의 타입이 뭐냐? n이는 정수를 의미하는데요. 정수 타입이다. x는 이제 이름이고요.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표기합니다. 일단 이 클래스의 모양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스트럭처가 굉장히 유사하지만 멤버 데이터와 멤버 펑션이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실세계의 사물을 모델링한 것이다. 멤버 함수의 사용은 점 연산자 혹은 이게 만약 포인트라면 포인트에 ppt라면 이 연산자를 써서 함수를 호출해야 됩니다. 이것도 스트럭처가 유사하죠. 이렇게 클래스 개념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즉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째는 캡슐화라는 게 있고요. encapsulation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개성이 있고요. inheritance, 그리고 다형성, polymorphism,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캡슐화는 어떤 그 객체가, 클래스가 상태와 행위를 가지는 객체로 모델링한다. 상태는 아까 말했듯이 멤버 데이터, 멤버 베리어블즈, 그리고 행위는 멤버 펑션들이 되겠죠. 그리고 정보 숨기기 기능을 통해서 상태의 임의 변경을 금지한다. 요거는 아까 전 페이지에서 봤던 이 private과 public, 이 두 가지 이하고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성은 뭐 어떤 선적 클래스로부터 implementation, 즉 구현을 취사선택한다는 것인데요. 이건 뭐 인류 사회에서 선조의 빛나는 업적을 이어받는다, 이런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성은 어떤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derived 클래스가 개성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양성은 서로 다른 타입의 객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게 OOP의 아주 핵심이죠. 이것도 뒤에서 실제 예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은 버추얼 펑션으로 구현이 됩니다. 먼저 O 개념 중에서 인캡슐레이션을 먼저 보면, 먼저 아까 봤던 프라이빗나 퍼블릭 같은 이런 것들을 액세스 스페시파이어, 접근 지정자라고 그러는데요. 이 액세스 스페시파이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지정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프라이빗과 퍼블릭, 프로텍티드입니다. 프라이빗은 그 클래스 외부에서는 접근이 금지된다. 즉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데이터 부분은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pt.emandbar nx는 10 이렇게 값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외부라고 보면요. 물론 내부에서는 가능합니다. 이게 보면 setxy라는 것은 멤버 펑션인데요. 클래스 내부죠. 이 클래스의 멤버 함수는 이 멤버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이죠. 프라이빗 된 부분도. 이거 보면 m_nx 이런 x 이렇게 값을 읽고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은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퍼블릭에 있는 이 함수들은 접근이 가능하죠. 물론 이제 퍼블릭도 데이터 멤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t.setxy 이렇게 콜에서 쓸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프로텍티드는 약간 이 중간점 되는 것인데, 클래스 내부하고 derived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원래 베이스 클래스에 여기가 프라이빗 부분이라면 이것을 개성받은 클래스는 이 프라이빗 부분을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역시 외부에서는 접근이 안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접근 지정자를 통해서 정보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숨길 것이냐, 보통 일반적으로 그 멤버 데이터와 그 내부적인 함수, 내부적으로만 사용되는 로우 레벨 함수는
privacy나 protected 이 두 가지로 보통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외부에서 사용하도록 오픈된 함수들은 퍼블릭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함수만 퍼블릭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엔캡슐레이션의 의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과의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 타입과 어떤 행동, 스테이트와 메소드 간에 어떤 명시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클래스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 m&바 nx를 만약에 퍼블릭을 해놨다. 그런데 이 조건이 있다고 봅시다. 이 m&바 nx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오픈해놨다면 밖에서 m&바 nx는 뭐 10이라고 이렇게 좋은 값을 주면 좋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라고 줬다. 이게 돼서 막을 방법이 없죠. 퍼블릭을 열어놨을 경우. 그러나 이제 그 setxy라는 멤버 펑션을 통해서 이 값을 설정하게 한다.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넣었다. 이렇게 넣었다면 여기서 이제 체크하는 부분을 넣으면 되겠죠. 뭐 if문을 써서 어떤 이 m&바 nx에 대입할 값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지 체크를 먼저 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에러를 리턴하고 만족하면 이 값을 대입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멤버 펑션들을 통해서 어떤 잘못된 값을 입력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안전한 부분, 즉 오픈된 함수는 퍼블릭으로 놓는 것이 좋고 이렇게 어떤 내부적인 조건이 있거나 민감한 부분들은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로 막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코딩을 잘못하는 어떤 클래스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코딩을 잘못하는 그런 우려를 이제 막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인헤리턴스가 되겠습니다. 계승인데 아까 말했듯이 기존의 임플리멘테이션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재정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처음 아까 그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클래스 렉탱글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뒤에 뭔가 더 붙어 있죠. public point라는 게 붙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계승받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포인트에 있던 여기 있던 이 모든 일단 멤버 데이터는 다 가져오게 됩니다. 멤버 데이터 다 가져오게 되고 멤버 펑션도 재정의하지 않는 한은 다 가져오게 되는데 이 멤버 데이터와 멤버 펑션들을 대충 기억하고 계십시오. 보시면 포인트는 한 점만 있으면 되지만 렉탱글은 두 점이 있어야 되죠. 두 점으로 정의해야 되죠. 사각형이니까요. 그래서 한 점은 이미 포인트라는 계승 받았으니까 포인트라는 m&바 nx, m&바 ny y는 포인트에 이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추가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점 x2, y2만 추가하면 렉탱글의 데이터가 다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x1 m&바 nx에 대한 함수들은 이미 다 포인트에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이 렉탱글에서는 x2, y2에 대한 함수들만 정의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who are you 같은 함수처럼 여기서는 who are you가 포인트라고 프린트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다. 렉탱글에서는 렉탱글로 인쇄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who are you라는 아까 그 베이스 포인트의 클래스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 프로토타입을 써주고 이렇게 재정의해주면 렉탱글에 대해서는 이 함수가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까 앞에 말했던 m&바 nx와 m&바 ny 데이터 멤버와
그와 관련된 함수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가 되었죠. 추가가 되고, 이 부분은 재정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 됩니까? 네, 그렇죠. 기존에 사용된 코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개성은 싱글 인헤리턴스가 있고요. 이거는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개성받는 것이고요. 멀티플 인헤리턴스가 있는데 이것은 두 개 이상의 클래스로부터 개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폴리모피즘이라는 다형성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다형성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형성은 일단 개념은 서로 다른 타입을 가진 타입을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포인트 정의를 다시 한번 더 여기 썼는데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까 who와 you라는 함수에 virtual이라는 게 하나 붙었습니다. 이게 virtual 펑션 앞에 virtual이 붙으면 이것은 이제 virtual 펑션이 된다는 것이 의미거든요. virtual 펑션과 일반 메모 펑션은 뭐가 틀리느냐? 이런 포인트 객체가 virtual이 없다면 포인트 객체가 메모리에 잡히면 메모리에 잡혔을 때, 즉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을 때 원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메모리 양만 생깁니다. 그러나 virtual 이 펑션이 하나라도 들어가게 되면 VFPTR virtual function point라는 4바이트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이 virtual function point는 그 virtual function table 이 뒤에 있는 이 테이블을 가리키는 포인트입니다. 이 virtual function table은 뭐냐면 이 virtual 펑션들의 펑션 포인터, 즉 이 함수가 구현되어 있는 이 위치를 가리키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virtual 펑션이 지금 하나만 있지만 두 개, 세 개가 있다면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 virtual 펑션이 포함된 객체들은 virtual 펑션 포인트가 4바이트에 더 추가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레이트 바인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어떤 set xy 이런 함수를 부른다는 것은 링크를 할 때 set xy가 구현된 어떤 주소를 그냥 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virtual 펑션을 콜할 때는 그걸 콜하는 게 아니라 이 VFPTR을 통해서 이 어드레스를 찾아서 콜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실제 예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리모피즘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그 derived class point는 base class point로 형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포인트 타입의 PPT라는 그 변수가 있고요. rectangle 타입의 PRT라는 변수가 있다면 PPT는 PRT로 대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derived class죠. 이게 base class죠. 아까 말했듯이 derived class는 그 base class의 데이터 멤버를 그대로 다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 포인트가 x와 y라는 값이 있었다면 rectangle은 이거에 추가해서 x2와 y2라는 값이 더 추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그 포인트나 rectangle이나 메모리 구조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체를 가지던 이 포인트 이쪽만 가지던 이 전체를 가지는 것도 포인트 쪽에 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앞부분이 메모리 구조가 같기 때문이죠. 즉 rectangle을 포인트로 변환한 다음에 포인트의 x, 포인트의 y를 가져오는 것은 메모리 구조가 같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그러나 그 반대는 문제가 되겠죠. 즉 포인트 클래스의 포인트를 그러니까 derived 클래스의 포인트를 베이스 클래스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예를 보도록 할까요? 제가 제공한 그 예제 중에서 쉐이프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보시면 알겠지만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약간 다른데 프라이빗 멤버로 X와 Y 컬러를 정의했고요. 그리고 멤버들인데 이거는 뭐 저기 이런 함수들은 컨스트럭터에서 이거는 다음 강의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멤버 펑션들이 정의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버추얼 펑션이 있죠. 그리고 렉탱글은 포인트를 계승받았는데 이거 보면 nx2가 있고요. x2, y2가 있고요. 그 다음에 who, y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버추얼이라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파일은 그 어떻게 하냐면 포인트 타입의 P를 만들고 렉탱글 타입의 R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포인트 타입 그러니까 포인트 타입의 포인터 헷갈리네요 두 개. 포인트 타입 포인터에 두 개짜리 배열을 만듭니다. 포인트의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의 첫 번째 자리에는 P를 넣어주고 두 번째 자리에는 R을 넣어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아까 말했듯이 derived 클래스에 베이스 클래스로 derived 클래스에 포인트를 대입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열을 돌면서 후와이라고 못 씁니다. 후와이를 물으면 일단 개념적인 생각으로 첫 번째 놈은 실제 포인트고 두 번째 놈은 렉탱글이죠. 그래서 첫 번째 놈은 포인트라고 인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놈은 렉탱글이라고 인쇄를 해야겠죠. 이게 한번 볼까요? 포인트는 I'm 포인트라고 찍게 되어 있고 렉탱글은 렉탱글이죠. 렉탱글은 I'm 렉탱글이라고 찍게 되어 있죠. 한번 이걸 실행을 시켜 볼까요? 컴파일 하고요. 실행시키면 역시 I'm 포인트와 I'm 렉탱글을 찍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포인트가 결국 포인트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렉탱글 함수가 렉탱글의 who이라는 함수가 호출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만약에 이 버추얼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버추얼을 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빼고 컴파일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행해보니까 역시 IM 포인트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early binding, 실행 시간이 아니라 컴파일 할 때, 이거는 포인트 타입이니까, 포인트의 후와이를 부르겠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 타입을 풀어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안에 렉탱글이지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버그를 통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다시 버추얼로 돌려놓고요. 디버그를 통해서 실제로 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하고요.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걸렸죠. 첫 번째
지금 i가 0입니다. i가 0이면 첫 번째는 뭐 포인트 객체죠. 그래서 이 안쪽 멤버를 열어보면 예상했던 대로 이 멤버 데이터들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VFPT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그 Virtual Function 테이블을 가리키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Virtual Function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있죠. 하나만 있고 이것이 결국 그 포인트 클래스의 이 콜론 두 개는 그 클래스 지정자라고 해서 이 멤버 펑션이 어디 클래스에 속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포인트 클래스의 후와유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서 그 다음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i는 1이 됐는데 그 다음에 들어오면 역시 VFPTR이 있는데 이때는 이것이 뭘 가리키고 있죠? 네, 렉탱글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실제로 얘가 가리키고 있는 놈을 레이트 바인딩을 통해서 실제 펑션을 호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폴리모피즘에서 하고자 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타입, 그러니까 포인트 타입과 그 렉탱글 타입이나 서로 다른 타입을 그 베이스 클래스 포인트 타입의 포인트로 변환해서 저장해 놓고 있으면 버추얼 펑션에 대해서는 이 베이스 클래스로 저장하더라도 결국 실행될 때는 각각의 임플리멘테이션을 호출한다는 얘기죠. 좀 어렵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픽 툴이나 비지오나 뭐 이런 뭐 실제 굉장히 복잡한 객체들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아주 중요한 설계 방법이 되겠습니다.